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연휴가 끝난 새로운 아침입니다. 새로운 활력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손학규와 안철수의 전쟁이 많은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한국 정치에서 중도 정당이 얼마나 기반이 취약한가, 중도가 설 땅은 역시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중도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가치, 명분보다는 당권,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밥그릇, 이런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학규와 안철수의 전쟁의 여러 측면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배신자 손학규의 집요한 집권력, 권력력. 손학규는 안철수가 돌아오면 전권을 다 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180도 뒤집고 있습니다. 어제 두 사람은 4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안철수가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대표직을 내놓고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자.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전 당원의 투표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자. 손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전 당원의 투표로 신임을 묻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손학규는 거절했습니다. 안철수를 환영한다 하더라도 손학규 측은 그 이후에 안철수가 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지, 손학규 대표가 왜 물러나야 되는지, 왜 지도체제를 바꿔야 되는지 그런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 라는 식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손학규는 물러나야 됩니다.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왜냐? 그는 원래 이 자유우파 정당,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전신, 신한국당으로 정치를 시작을 해서 그 당에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감투를 그 당 덕분에 누렸습니다. 그 당의 발판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받고, 그런데 그 당을 뛰쳐나와서 지금은 좌파보다도 더욱더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유한국당 우파 세력이 역사의 퇴물인 것처럼 그 친정에서 온갖 혜택을 받고 정치적인 성장을 이뤘던 사람이 지금은 이 4+1, 이 체제의 핵심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좌파 연합체의 핵심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3법을 둘러싼 손학규의 이 친좌파 정권의 노선, 그것이 바른미래당의 분열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국의 중도 정당 2016년 총선 때만 하더라도 이 안철수가 만들었던 국민의당이 그때 당시에 의석 39석, 한때는 40석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사실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중도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호남의 28석 중에서 23석을 가져왔기 때문에 호남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일종의 지역 정당적 성격이 있었죠.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를 안고 등장했던 정당. 그 당이 지금 현재 유승민계의 이 새로운 보수당 8명이 뛰쳐나가서 2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안철수계의 비례대표 13명은 대부분 다 안철수계죠. 자, 두 번째,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는 무슨 명분으로 비대위원장을 요구하는가?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그 당의 가치를 수호하고 완전히 가치에 침잠되어 있는
그 당의 아이콘이자 그 당의 어떤 이 수호천사 같은 그런 인물적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뭐 경제는 중도요, 안보는 보수다 이런 식으로 천명을 하고 기치를 내걸고 창당했던 이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으로 바뀌고, 이 바른미래당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폭망한 이후에 자신은 외국으로 나가서 편안한 생활을 즐기면서 1년 반 동안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의 근본이 훼손되고 회절되는 것에 대해서 수수방관했습니다. 패스트 트랙 난동 사태에 대해서 안철수가 무슨 말을 한 게 있습니까? 돌아와서는 그저 편하게 문재인을 비판을 하면 안철수의 새 정치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외국만 다녀오면 새 정치가 살아납니까?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좌파 정권의 폭주로 이 나라가 온갖 군대가 골절이 되고 신음할 때, 한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나섰던 이 새정치 기치를 내걸었던 안철수가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그가 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됩니까? 자신이 국민의당 때 공천권을 줬던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현재 이 바른미래당의 국고자산은 4월 총선 전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까지 합치면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을 손학규가 쉽게 내놓겠습니까? 안철수가 이것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안철수가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안철수 신당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안철수계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가 제명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출당시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진해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안철수계는 권은희 의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은 의석수 1명, 권은희 의원 1명으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의석수의 기호 순서에 따라서 4월 총선 때 9번이나 10번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자, 무엇보다도 안철수가 무슨 명분으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중도 정당, 사느냐 죽느냐의 한국 정치에서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중도가 설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좌냐 우냐 선택이죠. 이 어설픈 중도 무슨 새정치 신정치 이런 거 내세워서 신당을 만들 만한 명분도 없고, 신당을 만들어도 파괴력이 의심이 되고, 바른미래당을 다시 차지하려니 손학규가 버티고 있고 안철수의 딜레마는 깊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명기한 대로, 자, 이것은 어떤 손학규라고 하는 이제 배신자 정치, 손학규는 권력욕, 이 대단, 손학규 언제 한번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은 한국전력에 들어가려고 했다. 왜냐? 한국전력에 들어가서 노조운동을 통해서 한국전력 노조위원장이 되면 파업을 통해서 유사시에 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 사회주의 혁명, 당시 이 도시 빈민 투쟁을 했던, 그런 활동을 했던 이 손학규의 어떤 이 친사회주의 경향, 손학규의 내면에는 그런 무서운 일종의 어떤 이 파워, 권력에 대한 숭배가 있습니다. 그가 전라남도 강진에서 마치 무슨 정치를 떠난 것처럼 일종의 위장극을 벌이다가 다시 정치판에 뛰어들어와서 자신의 친정 자유우파 정당을 저런 식으로 배반을 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일종의 부역을 하는, 이런 데에는 그의
아주 기이할 정도의 권력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키를 쥐고 있으니, 그런 사람이 당권을 쥐고 있으니까 한국의 중도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의 아주 이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도는 다 팔아먹고 4+1이라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정책의 이해관계에만 얽혀서 좌파 연합에 봉직한 한국의 중도정당, 멀리 외국에서 편한 생활을 즐기다가 돌아와서 이 망해가는 나라에 또 하나의 무슨 정치적인 깃발 하나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안철수. 이것이 손학규와 안철수의 전쟁입니다. 감사합니다.